그 강사는 무슨 최첨단 항공우주 기술을 가졌길래 탐구라는 한 과목을 4시간에 완성해주고 6시간에 완성해주겠니? 그런 식으로 양을 줄이는 거야. 그래놓고 줄였다고 마케팅에서 팔아먹는 거야. 이과에서도 논술에서 수학 문제 내지, 하지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부가 조건들을 확인하는 내용들이 제시문에 숨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과학 지문으로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정시, 수시 모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뭐가? 탐구다. 아니면 굉장히 너네 좋아하는 맨날 카페 가가지고 무슨 라떼, 무슨 마끼아또, 정제당이라는 게 문제지. 그거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지. 그걸 떨어뜨리려면 역시 췌장이 어마어마하게 일을 해야 돼. 그럼 이제 피를 끌어와. 어디서 피 끌어와야 돼? 뇌에서 끌어와야 돼. 그래서 공부할 집중력을 뺏기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졸릴 때 막 참는 애들 있어. 너네도 재수하기 무섭거든. 그러니까 이 시기 이후로는 애들이 막 고개를 확 흔들면서 막 안 자려고 노력을 해. 그러지 마. 자고 안 자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졸림을 느끼면 이미 공부는 끝난 거야. 참지 마. 뭐라 참아. 자고 대학은 내후년에 가든가. 자, 탐구, 특히 사탐 반드시 진입.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한테 많이 강조받았을 얘기인데 알고도 실천을 안 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당하는 그런 케이스 때문에 이 타이밍에 강조를 해주는 거야. 보통 여름방학 때는 탐구가 중요하다. 여름방학 때 시작해야 된다. 이때 잡아놓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야. 그런데 보통은 국영수가 더 중요해. 맞아. 그러니까 국영수부터 해놓고 1학기 때. 그 다음에 여름방학 들어가면은 탐구 그때 마무리하고. 이런 전략이었잖아. 고3 초에. 그지? 그런데 사실은 여름방학 들어가는 그 시점에 국영수는 돼 있냐는 거야. 아니지. 아직도 부족하지.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한 국영수가 부족하니까 탐구를 조금만 미루자. 한 주만 미루자. 2주만 미루자 하다가 여름방학이 끝나. 여름방학이 끝나면 말했잖아. 구평 보고 접수하고 수시 시험장 들락날락 하면 이제 수능이야.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국영수가 정리가 됐든 정리되지 않았든 간에 무조건 탐구에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서 특히 사탐이라고 돼 있는 거는 사탐만 들어가면 돼 이 뜻이 아니라 보통 자연계의 과탐은 사탐보다 볼륨이 훨씬 더 크다 그랬지. 과탐 한 과목과 사탐 한 과목은 사이즈가 달라.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 애들은 보통은 1학기 때부터 탐구를 많이 해놓는 편이라 선생님이 여기서 특히 사탐이라고 말했을 뿐이지 자기가 자연계지만 탐구가 진짜 안 돼 있다, 과탐이 안 돼 있다 하는 애들은 마찬가지야. 내가 이 여름방학 7, 8월 내에 수능을 위한 탐구 점수를 완성해 놓지 않으면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 수능에서 과학과 사회 과목은 정시 전형에서 그냥 끝장이라고 보면 돼. 너네들이 원하는 대학교, 목표한 대학교 어딘지는 모르겠어. 이 영상은 많은 사람이 보는 채널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양한 애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내가 경기도에서 경쟁력 있는 대학교 또는 서울에서 중하위권 이상 대학교를 노리고 있다면 사실은 승부는 탐구에서 나. 왜냐면 국영수가 안 되는 애들은 그 학교에 아예 못 가. 국영수 되는 애들 중에서 탐구에서 부실한 애들이 먼저 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정시가 결정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탐구가 국영수보다 중요하냐? 아니야. 하지만 어차피 너네 경쟁자들은 국영수가 된 애들이니까 거기를 쓰게 돼, 정시에서. 그럼 그 애들 중에서 누가 탐구에서 헛발질 했느냐로 결정이 난다는 거지. 당락은 탐구가 결정하는 거야. 중요한 건 국영수지만. 이 차이를 알겠지? 그래서 결정적 열기침으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돼. 이 신중하다는 말은 뭐 문제집을 못 푸네, 인강을 못 듣네,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좌고우변하지 말고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탐구는 바로 스퍼트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연초에도 했던 말이지만 고3 애들이 흔히 하는 실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무슨 인강 사이트에 4시간 완성 A 과목, 6시간 완성 뭐 B 과목 이런 단기 완성 탐구 과목 그 인강이 있어. 그걸로 커봐야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공부는 왕도가 없다 이런 말 들어봤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강사는 무슨 최첨단 항공우주 기술을 가졌길래 탐구라는 한 과목을 4시간에 완성해주고 6시간에 완성해주겠니? 그거 다 맞을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학습 내용을 한두 문제만 틀리자라고 하는 순간 학습량이 한두 문제 분량이 아니라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거 알지? 그건 고3쯤 됐으면 다 알지? 그런 식으로 양을 줄이는 거야. 그래놓고 줄였다고 마케팅에서 팔아먹는 거야. 그런데 생각을 해봐라. 탐구에서 한두 문제 틀리면 어떻게 되니? 못 가는 거야. 알잖아. 등급 박살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그런 단기 완성 인강들이 가을에 많이 업로드가 되거든. 9월, 10월에. 그 강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해놔야 돼, 지금. 명심하고. 그 다음에 상위권 변별력의 종점이다. 이미 내가 설명을 했었지. 한두 문제만 틀려도 심한 때에는 3등급이야. 그 다음 변수가 너무 커. 내가 선택한 그 과목이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출제가 될지. 그러니까 이런 특성은 뭐 2027학년도 통합 수능이든 2028학년도 시계 통합 수능이든 마찬가지야. 나는 일단 국영수가 어떻게 되든 간에 탐구는 다 만점을 맞겠다.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하고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마지막 기회가 7, 8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자기가 선택한 탐구 과목은 사실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전반 기형 과목과 후반 기형 과목으로 이제 두 개로 분류할 수가 있어. 전반 기형 과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예시일 뿐인데 뭐 법과 정치나 물리 이런 걸 말해. 초반에 개념을 정립하고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강의도 필요할 수 있고 때로는 그렇지만 암기량이 적어. 따라서 일단 잡아 놓으면 뒤로 갈수록 점수가 쉽게 안 떨어져. 너네가 9월, 10월 가서 국영수를 하거나 다른 탐구 과목을 하느라고 좀 소홀히 해도 점수가 막 급격히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 그런데 후반 기형 과목 처음에는 쉬워. 근데 틀이라는 게 없어. 어떤 개념이나 이해를 해놓은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감각을 유지해야만 제 점수를 맞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암기해야 될 양도 상당히 많아. 이런 과목을 후반 기형 과목이라고 하는데 뭐 문과에서는 사회문화가 대표적이고 이과에서는 생명과학이 좀 그렇지. 근데 이런 과목일 경우에는 사실 수능 들어가기 전까지 해야 돼. 솔직히 수능 직전 날 국영수 문제 좀 풀면 다음날 달라지니? 그런 거 없지? 사실 수능 직전 날 대부분 탐구 정리하거든. 그때까지도 붙잡고 있어야 될 과목이라는 거야. 요 두 개를 내가 굳이 왜 분류를 하냐면 너네가 이거 두 개인지 이거 두 개인지 이거 하나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선택한 거에 따라서 여기에 속한다. 자기가 탐구한 과목이. 그렇다면 그냥 나는 7, 8월에 그냥 끝내겠다. 완성을 해놓겠다. 그게 엄청나게 이익이 돼. 9월, 10월 위해서. 근데 이거다. 이렇다면 못 끝내도 돼. 어차피 9월, 10월에 붙잡고 있어야 되거든. 대신에 자기가 학습량이 정해져야 돼. 난 이 문제집, 요 요약 정리, 요거 두 개만 수능 끝날 때까지 요것만 볼 거다. 그 다음에 한번 1회 독은 해놨다. 요 정도까지 완성이 돼야지. 근데 내가 지금 한 말, 요것만 볼 거다를 너네는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야. 나는 이것만 볼 거다. 수능 끝날 때까지. 이거는 너네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봐야 정해지는 거야. 자기가. 공부도 하지 않고 이거 좋대. 요것만 보지 뭐 9월, 10월에. 근데 그걸 아직 한 번도 안 봤어. 그건 정한 게 아니야. 그건 도박이야. 자기의 총 학습 부하가 정해질 정도는 진행을 해놔야 돼. 7, 8월 달에. 사실은 이거 해놓은 애들이 좋긴 해. 처음에는 고생을 했지만 7, 8에 딱 끝나놓으면 9월, 10월에 살짝만 건드려줘도 9월, 10월에 국영수에 좀 더 집중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자기 수능 점수가 예측간으로 나오는데 훨씬 더 유리하거든.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끝까지 예측이 좀 안 되는 경향이 있지. 자기가 선택 과목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도 여름방학에 꼭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고민의 결과로 실천도 해야 되고 명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위에서는 선생님이 수능에서 과학사회가 얼마나 탐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수능이 다가 아니거든. 학종에서도 중요해. 자기가 어떤 과를 가든지 간에 상위권 대의 경우에 만약에 면접 평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면접 때 확인하는 것이 수학이 아니야. 탐구야. 자기가 뭐 그 학교 그 과가 논술에서는 수리논술이다 한다 하더라도 면접장 들어가면은 그 과 관련된 과학적 개념 지식을 묻거나 적어도 면접에서 묻기 위한 기초 제시문이 과학에서 나오거나 사회도 마찬가지야. 국어 아니야. 영어 아니야. 사회 개념을 확인받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면접에서 집중적으로 필터링 될 때 필요한 것이 국영수가 아니라 과학과 사회다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너무너무 여름방학 때 끝내놔야 될 것이 이거지. 왜냐면 내가 재수없게 서류에 합격을 했어. 근데 보통은 길어봐야 면접일로부터 6일 전, 심하면 나흘 전에 1단계 서류 합격 발표가 나. 그럼 수능 공부하다가 갑자기 뛰어가야 되거든? 그때 언제 이걸 보고 자빠졌니? 그러니까 수능 공부하면서 같이 대비가 돼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고 논술도 마찬가지야. 국어 수학보다 과학 사회가 논술 출제 범위와 완전히 오버랩돼. 논술에서 뭐 문과 고전 문학 이런 거 실력 테스트하고 그러지 않아. 이과에서도 논술에서 수학 문제 내지 수리 논술을 낼 경우에 내지 하지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부가 조건들을 확인하는 내용들이 제시문에 숨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과학 지문으로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 얘기는 뭐야? 정시 수시 모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뭐가? 탐구가. 문과 논술은 사회문화, 경제, 법과정치, 윤리 네 과목이지 다른 과목을 선택했을 때는 수능과 논술이 오버랩되진 않아. 근데 자연계 논술은 대학마다 좀 달라. 좀 확인해주고 근데 문과 논술은 딱 이거 네 개만 생각하면 돼. 네 개만 명심하고 그 다음에 논술 복습은 주 1회 방식으로 전환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번 영상에서 선생님이 15분, 35분 3회에서 5회 기억나지? 그것도 역시 곡선 그래프로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 자, 그 병행하는 방법을 7, 8월 두 달 내내 똑같이 지속하는 게 아니야. 하다 보면 8월 중순까지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그 방법으로 병행하다가 중순 이후에, 그러니까 8월 셋째 주 이후에 고민을 해보는 거지. 아, 나 안 되겠어. 과외나 사설학원 해야지. 사실 선생님이 제일 반대하는 거지. 수능 전에 논술에 과외나 사설학원을 하는 거는 논술도 가리키는 강사지만 이거는 자살행위야. 그럼에도 나는 그렇게 반대하지만 너네가 좀 해야겠다. 나 모르겠다. 나 이걸로 해야겠다. 나 혼자서 모르겠다. 분명히 저번 영상에서 내가 논술 독학 방법을 설명을 했지만 아야 모르겠다. 나 이거 정신 하나도 없다. 이걸로 할래. 라고 결정을 한다면 사실은 15분, 35분씩 끊어서 할 수가 없지. 그러면은 이제 요 방식으로 딱 몰아서 주 1회 몰아서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격상 나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조금씩 띄어서 수능을 메인으로 놓고 짬짬이 논술 복습하는 게 성격상 맞지가 않다. 몰아서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검토해서 주 1회 방식으로 전환하는 거지.
그다음에 나는 선생님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논술을 안 해놔서 아무래도 기출풀이나 답안 작성을 해봐야겠다. 이런 애들은 알겠지. 보통 길면 120분이야. 문제 푸는데. 시험 시간 자체가 대학교에서. 그다음 짧은 학교들도 90분, 80분 이런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15분, 30분을 끊어서 공부를 하니? 그거 쓰고 끝나? 아니지. 다시 대학적 해설을 가지고 비교해보면서 맞춰봐야 되잖아. 그 작업을 하려면은 한 번 공부할 때 볼륨이 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주 1회 방식으로 바꿀 수밖에 없겠지. 나는 이거는 고2나 고3 1학기 때 끝나야 하고 여름방학 이후로는 짬짬이 복습만 해야 된다라고 저번 영상에서 말했지만 자기 상황이 그거랑 다를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주 1회만 공부하는데 하루 그 1회 공부할 때 6시간이나 8시간 공부를 한다. 그런데 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배치해서 오전에 해야 된다고 봐. 오전에. 안 그러면 안 하게 돼. 오전에 먼저 이것부터 끝내놓고 그다음에 수능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일주일 내에 6시간만 투자하는 거야. 이게 맥시멈이야. 그런데 뭐 논술 공부하는 것 때문에 수능에 데미지를 입는다. 이건 어불성설이지. 이게 맥시멈인데. 이 이상 할 필요가 없는데.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체력 관리. 너무 중요하지. 너무 중요해. 무슨 얘기냐? 9월, 10월에 본 것들만 수능 시험장에서 생각나.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12년 동안 공부했지만 그것은 고3, 9, 10월에 공부하기 위한 공부야. 만약에 너네가 11년 동안 놀았어. 그 다음에 난 2달만 공부하면 된다 그랬지? 하고 2달만 공부하려고 하면 그 엄청난 수능 시험 범위를 볼 수 있니? 2달 동안? 못 보지. 그래서 2달 동안 보기 위해서 봐놓은 거야. 여태까지는. 너네가 그 전에 봤던 거는 이때 보지 않으면 절대 수능날 생각나지 않거나 생각이 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여름에 성적을 올린다고 해서 자기 몸 상태 생각하지 않고 무리를 하게 되면 이때 나사 또는 벨트 헛도는 느낌 있지?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은 문장을 읽어 나가는데 그냥 윗문장 까먹고 아래 문장만 읽고 있다든가. 난 분명히 이 문제랑 저 문제랑 수학 문제가 다른 문제인데 그냥 비슷하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풀고 있다라든가. 내가 왜 아까 그걸 못 봤지 하고 문제 조건 하나 빼놓고 풀고 있다라든가. 난 지금 분명히 공부하고 있어. 공부하기 싫지 않아. 나 좋은 대학교 갈 거야.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손이 할 뿐 머리는 따로 논다든가. 어떤 느낌인지 알지? 헛도는 느낌. 그 상태가 돼버리거든. 그 상태가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야. 체력이 앵꼬 났거나 아니면 졸리거나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막는 방법은 체력이 남아 있어야 돼. 근데 이 얘기는 선생님이 워낙 특이한 얘기를 많이 하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주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학원 선생님들은 사실상 여름방학이 대목이야. 그러니까 여름방학에 강의를 많이 개설해야 돼. 그런 사람들 말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그것도 못 믿겠다. 그러면은 재수 삼수 했던,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냥 고3 생활을 해봤던 선배한테 물어봐. 이거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 모두가 동의하는 일이야. 그래서 여름의 체력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성적은 최대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입시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체력 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체력 관리하기 위해서 막 줄넘기 하는 애들, 조깅하는 애들이 있어. 야, 그거 무산소 운동이잖아. 알고 있지? 무산소 운동하잖아? 이거는 학습하는 체력이랑 무관해. 학습하는 체력은 근력이 아니잖아. 학습하는 체력은 오랫동안 앉아있어도 두뇌 속에 산소 포화도가 유지되는 걸 학습 체력이라 그래.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고, 솔직히 말하면 뭐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한테 근육이 많을수록 이건 떨어져.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뭐 천천히 걷는다라든가 뭐 알지? 유산소 운동 뭔지. 근데 이 유산소 운동은 최소 2시간 해야 돼. 너희 나이 때 효과를 보려면. 근데 이 절대절명의 시기에 2시간을 매일매일 뺀다? 말도 안 되는 거지. 학습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뺏기게 돼. 둘 다 안 돼. 그리고 운동을 할 때와 안 할 때 몸 상태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은 너네 엄마 아빠 나이, 그다음 선생님 나이, 이런 사람들이지, 너희 때는 운동을 하든 안 하든 뭐 별 차이 없어. 그 다음에 그럼 이 둘 다 안 되면 영양제 있잖아요. 그 단순 영양제가 아니라 이상한 약 있지? 학원가에서 파는 거 죽는다 그러다가, 그런, 아니면은 뭐 보약, 무슨 뭐 한약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먹는 애들 있어. 너네는 물에 바싹 젖은 스펀지고 너네 엄마 아빠나 선생님 같은 사람은 바싹 삐쩍 마른 스펀지야. 즉 나이가 든 사람들은 바싹 마른 스펀지라서 물에 담그면은 촥 하고 물을 흡수해.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좀 있어. 근데 너희 나이 때는, 너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너네 무슨 약 먹고 와 약을 먹으니까 다르네 이런 거 느껴본 적 있니? 없지? 너희 나이 때는 물에 바싹 젖은 스펀지야. 그 상태에서 물에 넣어봤자 추가 흡수 없어. 젊기 때문에. 괜히 간 수치만 올라가. 간 수치 올라가는 게 어떤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간 수치가 올라가면은 그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간독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이 혈액을 끌어와요. 그럼 혈액을 어디서 끌어와? 가장 혈액을 뺏기기 쉬운 장기에서 끌어와. 가장 혈액을 뺏기기 쉬운 장기가 어디야? 가장 위치 에너지가 높은 장기야. 어디야? 뇌야. 간 수치 올라가면은 졸려. 뭔지 알지? 안 돼. 그러면은 마랑 바,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돼. 일단 잘 자야 돼. 많이 자란 얘기 아니야. 선생님 생각에는 3당 사락은 개구라고. 3당 사락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만 하면 돼. 잠깐. 수능을 위해서는 3당 사락은 내가 보기엔 누가 만든지 모르겠지만 안 해본 사람이 한 말이야. 선생님은 말했지, 재정마에서 서울대 특별반 전남 강사였다고.
수능 만점 맞거나 한 개 틀린 애들 중에서 3시간씩 자면서 1년 보내는 애들 아무도 없어. 그렇게 자면 수능은 무조건 망쳐. 근데 체질별로 뭐 다 다르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체질별로 최소 5시간에서 최대 8시간 요 정도가 사람마다 적합한 수면 시간이거든. 근데 사실은 수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면 질이 더 중요하다는 건 너희도 잘 알고 있지? 푹 자야 돼. 푹 자야 돼. 근데 지금 이거는 유튜브 영상이니까 푹 자는 방법까지 내가 설명할 수는 없고, 이거는 부모님이랑 잘 상의를 해서 요령 있게 푹 자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잘 자는 거. 그래야만 학습 효율이 올라간다는 거. 그래야만 잘 자면서 여름을 지내야만 9월, 10월에 스퍼트를 낼 수 있다는 거 명심하고, 먹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간 얘기랑 비슷한데 어른들이 먹지 말라는 거 있지. 튀긴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단, 너네 좋아하는 맨날 카페 가가지고 무슨 라떼, 무슨 마끼아또, 무슨 뭐 이상한 굉장히 단 거 있잖아. 단 게 나쁜 게 아니라 정제당이라는 게 문제지. 그거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지. 그걸 떨어뜨리려면 역시 췌장이 어마어마하게 일을 해야 돼. 그럼 이제 피를 끌어와. 어디서 피 끌어와야 돼? 뇌에서 끌어와야 돼. 그래서 공부할 집중력을 뺏기는 거다. 그 다음에 음료, 역시 마찬가지로 단 거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언급하지 않을게. 뭐 아는 애들은 알 거야. 이거 관리해야 돼. 필요하면 약도 먹고. 지금 뭐 통증이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통증이나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 학생들이랑 경쟁할 수는 없어. 지금 시기에는. 엄마랑 상의해서 병원 가서 진단받고 경구약 받으면 이거 꼭 엄마랑 같이 가야 돼. 혼자 가지 말고. 진단받고 약 먹으면 상당 부분 할 수 있거든. 어쨌든. 그 다음에 보온. 배꼽부터 무릎 위까지 그 사이에 있는 혈관이 심장, 폐 말고는 가장 두꺼운 혈관이야. 그 혈관이 차가워지면 뇌 속으로 피를 잘 짜 올리질 못해. 심장 혼자 일해서는 부족하단 말이야. 근데 제일 좋은 건 스쿼트거든. 스쿼트 해서 막 그 부분 배꼽에서 무릎 바로 위까지 거기 근육 빡 세우면 피가 올라가지만 고3 때 그럴 수가 없다 그랬지. 그래서 보온이 이제 되게 중요하고, 이거는 뭐 주로 여자애들을 위한 거지. 뭐 남자애들이야 거의 보온 안 될 일은 없잖아. 그다음에 이제 칫솔. 중요하지. 이빨 닦으라는 게 아니라 이빨은 닦고 싶을 때만 닦고, 난 솔직히 뭐 이런 말 하면 더럽다고 뭐랄지 몰라도 이빨은 하루에 한 번만 닦아도 된다고 봐. 괜히 그 이상 해봤자 시리기만 하지. 근데 한 번 이빨 닦고 나머지 한 6번 정도를 하루에 칫솔에 치약을 약간만 묻혀서 잇몸, 혀, 입천장을 문질러 주는 거야. 그러면은 일반 피부보다 구강 내 피부는, 점막이지 정확히 말하면, 모세혈관 분포도가 27배가 많아. 그 얘기는 뭐야? 자극을 받지, 모세혈관이. 그러면은 피가 통해야 되는데 구강 안에서만 피가 돌 수는 없어. 피가 돈다는 거는 한번 머리를 지나서 심장이랑 폐까지 갔다 와야 돼. 맞지? 그 얘기는 뭐야? 갔다 올 때 그냥 오니? 산소 들고 오지, 심장이랑 폐에서. 그래서 너네가 졸릴 때 막 참는 애들 있어. 여태까지는 그냥 졸리면 잤지? 근데 아니야. 너네도 재수하기 무섭거든. 그러니까 이 시기 이후로는 애들이 막 고개를 확 흔들면서 막 안 자려고 노력을 해. 그러지 마. 자고 안 자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졸림을 느끼면 이미 공부는 끝난 거야. 참지 마. 뭐하러 참아. 자고 대학은 내후년에 가든가, 아니면 칫솔 들고 가서 한번 해봐. 내 말이 안 믿기면. 잠에 확 깨. 산소 공급이 되니까. 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거는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그때뿐이야. 그런데 요거는 근본적이야. 습관을 들여놓으면 지금부터 수능 때까지 쭉 유지가 돼. 먼저 스트레칭. 다 알지? 요거 방법도 다양하지만 뭐 내가 의사도 아니고 여기서 설명할 건 아닌 것 같아. 보통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내가 직접 보여주거든. 스트레칭이 막 유튜브 이런 데 검색하면 피트니스를 위한 스트레칭이 주로 나와. 몸매 관리를 위한.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있어. 어쨌든 스트레칭. 스트레칭을 많이도 하지 마. 왜냐면 너네 대부분 교실이나 학원 강의실에서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이거든. 그러니까 한 2개나 3개면 충분해. 그걸 수시로 해주는 거야. 수시로. 졸음 참지도 말고, 졸리지 않지만 집중이 안 되는 거 집중해야지, 집중해야지 하면 집중이 되니, 집중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집중이 안 되잖아. 한번 해봐. 이거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두뇌에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집중이 돼. 그다음 반신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고, 물 온도부터 뭐 어디까지 물에 담그느냐,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지. 이거 어머니 잘 아셔. 이것도 물어봐서.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 내가 설명하자면, 이것도 굉장히 체력 유지하는데 완전 효과적이야. 얘네보다 한 10배 효과적이야, 너희 나이 때는. 그 다음에 의도적 휴식. 너네 막 도서관에 친구랑, 스카에 친구랑 갔어. 주말에 공부 좀 해보자 라고 갔는데, 친구랑 잠깐 밥 먹고 들어오다가 한 10분 노가리 까다 보니까 4시간 동안 노가리 까고 이런 적 있지? 그러다가 공부하러 들어오면 어떠니? 오래 쉬었으니까 개운하니? 아니면 죄책감이 밀려오면서 기분이 더럽니? 기분이 더럽지? 쉬는 것이 쉬는 게 아니야, 너희 때는. 왜냐면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를 어른들이 주입한 것도 있지만 너희들 스스로도 죄수가 두렵기 때문에 쉬는 것 자체를 죄의 악으로 인식한단 말이야, 두뇌가.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체력상 아무리 지금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다 하더라도 인간인 이상 지금부터 수능 끝날 때까지 11월 둘째 주까지 쉬지 않고 공부한다? 불가능해.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한 휴식이지만 그 다음에 좀 휴식을 한다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난 일요일 날
오전부터 점심때까지는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무조건 쉴 거야. 이걸 정해놓는 거야. 그 다음에 일요일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그냥 노는 거지.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죄책감이 절대 없어. 너네 아까 말한 그 죄책감을 느꼈어. 그 다음에 들어와서 앉았어. 그럼 그만큼 내가 놀다니 이런 바보 같은 놈 정말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하게 되니? 아니야. 내가 왜 놀았지? 뭔지 알겠지? 여름은 특히 날씨가 덥기 때문에 페이스가 쉽게 깨져. 이걸 막는 방법은 내가 페이스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의도한 적이 없는 시간에 의도하지 없는 기간 동안 쉬었을 때 그 비효율적인 죄책감이 몰려오는 것 뿐이지.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쉬잖아? 그럼 일단 죄책감이 없을 뿐더러 뇌가 회복을 하고 체력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물리적인 그 시간 소모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집중력을 갖다 주면서 9, 10월에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꼭 명심하고. 그 다음에 성적 향상 효율성.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 선생님 신기한 말 하네 라고 하는 데들이 꽤 되기도 하지만 또 은근히 절반 정도의 학생은 내 말에 완전 동의를 해. 근데 동의를 하더라도 살떨려서 실천을 못해. 자, 전 영상에서 선택과 집중을 얘기를 했었지. 내가 남은 기간 성적을 올리려면 요령 있게 해야 된다 그랬지. 봐라, 그 강의실에 5명만 앉아 있어도 그 5명의 실력이 다 다르고 그 5명이 주로 그 과목의 어느 영역에서 틀리는지 어디에 강하고 어디가 약한지가 다 달라, 개인마다. 그런데 5명 이상은 돼야, 10명 이상은 돼야, 20명 이상은 돼야, 60명 이상은 돼야 그 강사료가 나와.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학생의 약한 곳만 집중적으로 파야 남은 기간 성적이 오를까 말까 한 기간밖에 안 남았는데 학원은 어쩔 수 없이 다 가르치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너네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도 다시 공부하는 게 나쁠 게 없지. 근데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은. 너희들이 약한 부분, 모르는 부분, 개념을 알지만 응용을 못하는 부분, 응용이나 적용은 잘하지만 암기가 안 돼서 마지막에 값을 못 취하는 부분, 다 하지만 꼭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 다 다르단 말이야. 거기에 맞춰서 약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파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개인 학습이 유일한 성적 향상의 길이라는 거. 명심해서 9월이 아니야. 여름방학 시작하면서 모든 학원은 난 종료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동거리, 이동시간. 학원 갔다 오면 그 학원에서 배웠던 거 복습하게 되니? 학원은 복습 안 하면 무의미하거든? 왜냐면 남의 수업하는 걸 귀로 듣는다는 것은 난 공부했어 라는 마취 효과를 줄 뿐이지 실제 내 머리에 남지 않아. 누가 강의로 너희들한테 뭘 설명한다 하더라도 너네가 그 내용을 열심히 혼자서 문제집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너희 머리를 굴려야만 시험 때 활용할 수가 있는 지식이 되는 거거든. 근데 갔다 오면 어때? 지쳐서 아무것도 못해. 지금 그렇게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을 만들 여유가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에 집토끼, 산토끼.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산토끼 한 마리 잡겠다고 잡아가지고 토끼장에 넣다가 집토끼 3마리가 도망가는 수가 있어. 문 열었을 때.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 절대 실수 안 해야지. 이미 내가 개념은 파악하고 있지만 적용해서 실수하는 거 적용 감각을 키워야지. 이런 거에서 성적을 올려야 될 때 아예 감도 없는 그 무언가를 찾아 헤매서 한 번 출제되면 표점이 대박이긴 하지만 출제 확률이 매우 낮은 거. 그거 찾아서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라는 거지. 즉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는 개인 학습이 성적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법인 시기도 지났고 성적 향상을 위한 유일한 방법인 시기가 바로 지금부터다. 그 다음에 대학별 내신 산정 방법을 산출해야 돼. 이것도 역시 꼭 해놔야 되는데 좀 있으면 이제 3학년 1학기 내신이 공식적으로 성적표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오답 2 재개받고 그런 기간이 시작될 거야. 자기 고등학교에서. 그게 확정된 성적이 나오고 나면 입시 포털 중에서 아무거나 너네 마음대로 하나를 선택을 해. 그 다음에 회원가입을 해. 무조건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자기 내신 성적을 입력을 해놔. 그러면은 알잖아? 경희대학교 무슨 전형 클릭을 딱 하면 그 산정 방법에 맞춰서 몇 점 만점에 몇 점. 그다음에 서강대 경영학과 클릭을 딱 하면 몇 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바로바로 시각화 되지. 그거 돼야 돼. 뭐랑 비슷하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거야. 이 효과 때문에 포트폴리오 제조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었잖아. 그거랑 똑같은 효과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근데 맨날 상담을 하거나 논술 제자라 하더라도 선생님 저 이렇게 쓰면 서강대 갈 수 있어요? 너 내신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러면 몇 점 몇 등급 정도요? 서강대 400점 만점으로 환산하지 않아? 근데 저희 학교 내신이요. 그러니까 자기 학교 내신만 알고 그 학교 산정 내신을 모르는 거야. 대학교 내 산정 내신을. 특히 교과나 학종에서는 더 중요하지. 근데 논술에서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쨌든 대학별 내신 산정 방법을 그때그때 계산할 수는 없고 한 번 이걸 해놓으면 클릭만 하면 되니까 이걸 여름방학 때 다 해놔야 8월 셋째 주나 넷째 주부터 사실 구평체제로 들어가잖아. 그지? 그 전에 해놓지 않으면은 그냥 어버버 하면서 입시 상담하게 되는 거야. 나오자마자 바로 해도 이때 나오자마자 바로 해두지 않으면 이거조차도 할 여유도 없어. 그 다음에 할 때는 입력은 그냥 아무 때나 해놔도 되지만 딱
클릭을 해가지고 내가 이 학교 요 전형 요 과에서는 몇 점 만점 중에 몇 점으로 산정되는구나를 확인할 때, 또는 그것을 뭐 담임선생님이나 부모님이랑 상의해야 될 때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해야 돼. 왜냐면 대학들도 산정 방법이 매년 바뀌어. 특히 올해는 어차피 2028학년도부터 바뀌는데 그냥 작년 거 하지. 올해는 꽤 많이 바꾸는 것 같더라고, 대학들이. 2026학년도에 비해서. 그 바뀐 거에 맞춰서 그 수식이 업데이트 돼야 되는데, 여기서. 근데 그게 다 달라, 회사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는 정말 쓰레기예요. 성적이 처참해요. 그리고 정말 너무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여름방학에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요. 봐라. 특단의 대책이 이 영상 내용이야. 특단의 대책이 이 영상 내용이라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공부를 잘 해오던 애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이 영상 내용만 하면 돼. 그런데 어디선가 뭐 스팸 문자나 이런 걸로도 오고 메일로도 오고 무슨 뭐 너네가 들어가는 인강 사이트에서 배너로도 띄고 너네 고등학교 앞에서 뭐 어떤 아줌마가 뭐 전단지 나눠주기도 하고 무슨 여름방학 핵심 특강 무슨 기숙학원 단기 집중 무슨 스파르타식으로 마지막 여름을 불태우자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다 마케팅이야.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이 짓이다. 개인 학습을 방해한다. 얘네 자리가 비니까 그거 채우려고 하는 거야. 절대 안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꼭 여름방학을 맞춰주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는 너네 비교과를 스스로 어떻게 경쟁력을 판단을 해서 그 기준 저희가 학종을 어떻게 쓸지, 아니면 논술로 몰빵을 할지, 아니면 뭐 정시 집중을 해야 될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자. 이상.